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문학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책을 3권 썼는데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책놀이책이에요. 책놀이책은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놀면서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차원으로 책을 썼는데요. 그때 그림책에 좀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림책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전공을 국문학이랑 철학을 했는데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양 철학 쪽을 보다가 선배 손에 이끌려 서당에 가서 훈장님을 만나서 동양 철학을 좀 알게 됐어요. 사설부터 시작했는데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 유교의 세계가 조금 좁은 것 같아가지고 노자, 장자도 배우고 한비자도 보고 이렇게 동양 철학을 쭉 막 보다가 어떤 약간의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림책은 어떤 철학서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독서법 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회를 만날 텐데 그림책 3권을 좀 각각 한 권씩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소제목을 붙이면 생각하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손님이라는 책인데요. 손님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보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잘 돌아본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돈을 껐는데 안 갚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고치면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다. 요 이야기가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앓고 있는 어떤 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가 지금 감기에 걸린 거죠. 지구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몸조심 하잖아요. 많은 활동도 하지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좀 푹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을 돌아보시면 학교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냈던 학교, 예전에 같이 놀았던 마을, 골목,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하게 벗겨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다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책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라는 그림책입니다. 필리핀의 이야기고요. 자,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손님. 아침 일찍 엄마가 큰 소리로 본본을 깨웠어요. 본본, 얼른 일어나서 창문 열어! 신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새해 첫날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대요. 본본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올해는 아빠가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빠가 되게 그리웠나 보네요. 아빠가 일하러 가셨나봐요. 새해가 벌써 2달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본본은 엄마와 단둘이서 아침을 먹어요. 엄마, 피키가 세수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뜻이야. 정말? 드디어 오늘 아빠가 오는 거야? 아빠는 본본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 나라로 돈을 벌러 갔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본본은 엄마의 가게로 달려왔어요. 엄마,
반가운 손님 아직 안 왔어? 아직. 그럼 집으로 오나? 집엔 아무도 없는데? 누굴 그렇게 기다리는데? 엄마가 본본에게 물었어요. 비밀! 본본은 집을 향해 힘껏 달려갔어요. 오늘따라 거리에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 중에 아빠가 있을지도 몰라요. 본본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빨리 달렸어요. 본본, 어딜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니? 커다란 가방을 든 아줌마가 본본을 불렀어요. 아줌마는 보따리 한가득 외국 물건을 싸들고 여기저기로 팔러 다녀요. 엄마 가게에 계시니? 혹시 아줌마가 반가운 손님? 아니야, 아줌마는 이제 어제도 만났는걸? 본본, 집에 무슨 일 있니? 왜 대답을 못해? 보따리 아줌마의 손을 잡은 작은 여자애가 본본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본본은 반가운 손님을 기다렸어요. 이대로 오늘이 끝나버리는 걸까? 피키 녀석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야, 지금쯤 가게로 왔을지도 몰라. 본본은 헉헉대며 가게로 달려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를 만났어요. 아까 본 작은 여자애가 엄마 등에 엎여 있었어요. 본본, 네가 기다리던 손님이야. 저 못생긴 개집애 반가운 손님이라고? 본본은 피키를 걷어차려고 냅다 달렸지만 피키는 벌써 달아나 버렸어요. 고양이들은 되게 눈치가 빨라요. 한 대 맞을 거 생각하니까 바로 도망갔네요. 본본은 너무 화가 나서 저녁밥도 굶었어요. 보따리 아줌마가 서울에서부터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걔 언제 가? 걱정 마. 아줌마가 다시 데려갈 거야. 그런데 왜 어젠 데려가지 않았어? 여기저기 장사를 다녀야 하잖아. 애를 데리고 돌아다닐 순 없잖니. 난 걔 진짜 싫어. 정말 못생겼어. 겨우 며칠인데 뭘. 이름은 수진이래. 김수진. 이름이 왜 그렇게 괴상해?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반은 필리핀 사람이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수진이가 본본네 집에서 살게 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가게로 나가지요. 보따리 아줌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툭하면 울음보를 터뜨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내요. 본본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몰래 집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려고요. 소금을 뿌리면 반갑지 않은 사람을 내쫓을 수 있대요. 피키가 실눈을 뜨고 본본을 엿보았지요. 저리 가! 이 거짓말쟁이. 필리핀에서도 소금을 뿌린대요. 그래서 이 책을 베트남 분들이랑 읽어봤거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 그 회원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읽으면서 소금 뿌리는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소금 뿌리잖아요. 옛날에는 소금 뿌렸는데요. 필리핀에서도 소금을 뿌리고 베트남에서도 소금을 뿌린대요. 동아시아 쪽에는 이 소금을 뿌리는 문화가 약간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토요일은 가게에 나가 엄마를 도와요. 심부름을 다녀오던 본본은 아이들이 수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잠깐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날은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바보 같은 게. 본본, 수진이 못 봤니? 금방 여기 있었는데. 엄마가 본본한테 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부터는 소금을 더 많이 뿌려야지. 그때 수진이가 엉엉 울면서 나타났어요. 아니, 코피까지? 대체 어느 녀석이 그랬어? 엄마가 수진이를 품에 안고 피를 닦아줘요. 제가 주먹으로 골을 그래 나쁜 녀석들이 그랬구나. 많이 아프지? 엄마는 수진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나봐요. 본본이 보고도 모른 채 한 걸 잃을지도 몰라요. 엄마, 나 집에 갈게. 숙제해야 돼. 그래, 그럼 수진이도 데리고 가서 약 좀 발라줄래? 싫어.
그런데 가만, 수진이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틀림없이 혼날 테니까요. 이 본본 얘가 작전 개념이 있어요. 이제 수진이를 놓고 가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럼 분명히 수진이를 놓고 가면 수진이가 울면서 엄마랑 대화하다가 누가 그랬어, 저 친구들이 그랬는데요, 그랬어, 본본 그게 없었어, 본본 같이 괴롭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본본은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그냥 나를 보더니 절로 갔어요. 이 녀석, 본본 이 녀석 혼내야 되겠네 하면서 이런 게 본본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수진이를 데려가기로 한 거죠. 안 혼나려고 데려간 거죠. 수진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을 발라주자 수진이가 눈을 찡그려요. 본본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많이 아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본본은 깜짝 놀랐어요. 너 내 말 알아들어? 조금, 아주 조금. 그런데 왜 이상한 말만 했어? 무서워서. 아빠가 다시 데려가지 않을까봐. 너네 아빠는 어디 있는데? 서울. 돈 많이 벌면 다시 데려간다고 나랑 손가락 걸었어. 근데 필리핀 이모도 돈 벌러 갔어. 다시 안 와. 수진이가 눈에 눈물이 고여요. 본본은 수진이가 아주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손님인 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본본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수진이가 대신 해주었으니까요. 본본네 아빠도 돈을 많이 벌면 꼭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무래도 소금 뿌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어요. 좀 이제 차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본본이 수진이를 손님으로 인정하게 된 까닭은 뭘까요? 갑자기 중간에 본본이 수진이를 되게 미워했잖아요. 미워한 이유는 아빠가 온 줄 알았는데, 반가운 손님은 아빠여야 되는데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아빠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수진이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진이가 좀 귀엽고 예쁜데, 필리핀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필리핀에도 어떤 미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 시선으로 봤을 때 별로 좀 안 예쁜 것 같죠. 예.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싫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수진이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좀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랑 그림책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은데,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좀 나가거든요. 초등학교 수업 나가거나 중학교 수업을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림책 안에서는 이 다문화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으로 표현돼요. 실질적으로 표현돼서 본본과 수진이의 관계,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게 되게 만져지는 언어, 저는 만져지는 언어라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들은 만져지는 개념을 사용하기 어려워해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뭐 슬퍼요라든지 미워요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지 않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 나만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내가 n분의 1로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더라도 30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면,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 대신 할 사람 많아. 그럼 나는 없고 그냥 누군가를 대신할 뿐이고 나는 n분의 1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어린이들이랑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 감정을 생각하게 하고 그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 그리고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중학생들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n분의 1에서 1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n분의 1입니까? 우린 1입니다. 본본이 수진이를 손님으로 인정한 까닭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수진이가 굉장히 동네 아이들한테 맞잖아요. 매를 맞는데 앞에 좀 화면으로 돌아보시면 여기서 맞잖아요. 매를 맞고 모른 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본본의 감정이 좀 심경 변화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부터 표정들을 잘 보세요. 본본의 표정들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본본이 수진이를 데리고 약을 발라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이 사실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서러운 사람이 서러운 사람을 알고 슬퍼봐야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상당히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법관들, 검사들, 되게 살아온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슬픔을 알까요?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까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여성들, 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본본은 아빠가 일하러 갔어요. 본본의 아빠는 안 돌아오죠. 수진이네 아빠도 일하러 갔어요. 수진이네 아빠도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처지가 비슷한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좀 씻어질 수 있고 나의 슬픔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슬픔을 위로하는 건 슬픈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 어린이 모두 좀 슬픈 상황이죠. 슬픈 상황에서 서로가 교감이 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어릴 적에 많이 아팠거든요. 사경을 좀 헤맨 게 한 3번 정도가 되는데 아주 아기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계속 이제 서울대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였으면 그냥 좀 나쁜 마음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서울대 소아과에서 본 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죽음을 앞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양쪽 발을 못 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형제가 다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의 도가니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픈 아기를 둔 자신의 불행은 어머니의 불행은 그냥 씻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고통은 고통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수진이와 본본은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질문. 가난하고 약하고 처량한 본본과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더 처량한 수진이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질문과 좀 맥락이 일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굉장히 우리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엘리트가 되고 이런 부분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홀려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주문에 홀려 있는 사회에서 우린 코로나19를 맞은 거죠.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더 처량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린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고 더 처량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약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처량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하고 가난하고 처량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을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요새 시리아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전쟁이 벌어지고, 특히 4.3 때도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 시대에 전쟁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지구상에서 전쟁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전쟁은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을 텐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전쟁을 없앨까라고 했을 때, 더 힘을 키워서 우리를 괴롭힌 나쁜 놈들을 없애야 되겠다. 요거는 상당히 코로나19 이전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돼버렸죠. 진짜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처량하고 약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으면서 그 따뜻한 온도로 조금씩 전쟁을 밀어내면서 전쟁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어린이가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책 손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희미해졌다고 했잖아요. 다문화라는 개념도 사실은 되게 많이 오염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 그러면 다와 문화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많다,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것과 문화. 그럼 다문화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면 필리핀 문화, 베트남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많은 문화들이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다문화 공동체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다문화보다는, 다문화는 추상적인 말이고 실질적으로 왔을 땐 동화에 가깝죠. 그리고 다문화 정책은 사실상 동화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니까 다문화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다문화 가정과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다문화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화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들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손님 접대를 하면서 그 손님을 아랫목에 앉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독일 같은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한 나라에서 온 손님들은 아랫목에 앉히고, 그리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베트남은 지금 우리보다 더 국력이 셀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온 손님은 윗목도 아니고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에 고기나 말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에서 왔건 아니면 베트남에서 왔건 아니면 어디서 왔건 우리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왔건 아프리카에서 왔건 저는 그 손님은 어떤 손님이든지 아랫목에 앉히는 그런 문화. 그러면 그 손님이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문화의 어떤 것들을 좋은 에너지들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필리핀 분들이나 그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회원들이 좀 당당한 모습으로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랑 같네, 우리도 소금 뿌리는 문화가 있어요, 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에너지가 다른 다문화 가정의 그런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면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 나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문화가 꿈꾸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꿈꾸는 모습일 뿐이고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오면 한국인이 되어라. 필리핀 사람이 오면 한국인이 되어라. 한국인이 되기 싫으면 나가라. 한국인이 된 사람만 오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준법 서약서라든지 사상 전향서 같은 느낌으로 사상을 전향하여라. 준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의 어떤 다른 버전으로서 다문화 가족들을 그렇게 강요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의 상징이 있죠. 아빠는 애를 낳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본본네 아빠와 수지인의 아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약이 정말 없어요. 상당히 아빠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상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그 회원들과 같이 만들었던 그림책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닐스 보어의 설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전체에 나오는 양자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캠핑 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그때 한 말이거든요. 설거지는 마치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설거지물과 더러운 냅킨을 가지고도 접시와 컵을 깨끗이 씻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명확한 개념과 적용 범위도 뚜렷하지 않은 논리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설거지를 하면 그릇은 더럽잖아요. 그리고 수세미도 더럽고 썼던 수세미를 계속 쓰니까요. 뭐 수세미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제 묻히면 당연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이게 닦일 수가 있을까? 둘 다 더러운데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아요. 뭐 설거지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한테 좀 집안일을 좀 많이 하게끔 많이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집안일을 설거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내 에너지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집안의 어떤 일들을 이제까지는 안 했었던 일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내가 집안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이혼율 10년째 전국 1위, 10년 넘게 전국 1위죠. 그리고 이혼 증가율도 10년 넘게 전국 1위 하는 거 보면 제주도 남자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주도 여자들의 힘은 되게 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저 개인에게는 설거지라는 것을 풀었어요. 설거지, 집안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풀어나간 거죠. 읽어볼게요. 다문화 가족과 노숙자 본본이라고 제목으로 붙였어요. 베트남 그림풍으로 돼 있는데 어떠신가요? 좀 느낌이 오시죠?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이런 한국
밖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족, 이제 수진이는 다문화 가족이고 본본을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노숙자 본본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그 머리띠를 핑크색 머리띠를 한 사람은 다문화 가족 수진이죠. 그림책에서는 수진이가 약자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진이가 좀 강자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노숙자 본본, 물론 이제 누가 약한지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와, 아까 낮고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끼리가 연대를 하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노숙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필리핀에도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경험들, 그리고 예전에 언론운동 할 때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많이 봤는데 그 경험들, 그리고 제가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를 사랑하는데 파리와 런던의 떨어진 인생에 나오는 이제 노숙자의 현실을 잘 나와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봤던 노숙자의 모습만 살짝 보여드리면 아침이 되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어떤 언론운동을 좀 하고 서울역에서 배포전을 많이 벌였었는데 살수차 같은 게 와요. 그러면서 노숙자들이 누워있거든요.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싹 하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가게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마당을 쓸면서 노숙자들을 같이 쓸어요. 그럼 이제 노숙자들은 자다가 물벼락 맞아가지고 깨잖아요. 깜짝 놀라서 깨고, 그 빗자루로 그러니까 쓰니까 빗자루에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섬주섬 챙겨 입고 일어서가지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은 한국인인데 노숙자들한테 그렇게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 그렇게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를 그때 생각나가지고 여기 등장시켰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가 주된 테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릇과 음식 찌꺼기, 세제와 물이 뒤엉킨다.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수진이가 설거지를 한다. 그릇과 음식 찌꺼기, 세제와 물이 뒤엉킨다. 눈물이 흐른다. 왜 눈물이 흐를까요? 설거지를 해서 눈물이 흐를까요? 지저분한 그릇이 자기 마음 같았다. 노숙자 본본이 지저분하게 밥을 먹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다. 본본이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설거지 해보신 분은 아잖아요. 그 밥그릇에 밥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우리 5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남자애들 아들 둘이 있는데요. 밥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을 가져오는 거는 잘해요. 그러면 이제 수돗물로 좀 헹궈 물에 담그라고 하거든요. 물에 담그면 밥알이 물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미끌미끌해지는데, 밥 먹고 나면 깨끗이 먹지도 않고 밥알 막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오래 두면 그게 말라가지고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로 좀 이렇게 물에 담궈 놔야지, 담궈 놓고 한 몇 분 있어야지 그 따닥따닥한 밥알들이 약간 좀 느슨해지면서 설거지가 되잖아요. 근데 본본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뭐 헹구거나 깨끗하게 먹지도 않고
밥알도 막 따닥따닥 달라붙은 상태에서, 그리고 오래 있으니까 헹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진이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밥을 한 끼 대접하는 자원봉사를 한 것 같아요. 밥하기도 힘들었는데 설거지도 수진이가 해야 되죠. 노숙자가 와서 먹고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설거지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막 지저분하게 밥 먹고 물에 헹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본본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 그림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숙자 본본이 지저분하게 밥을 먹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다. 수진이가 이제 본본이 원망스럽다 했죠. 세제에 따뜻한 물을 지저분한 그릇에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 세제의 따뜻한 물이 지저분한 그릇에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 어떻게 지저분한 그릇과 지저분한 수세미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수진이의 차가운 마음도 어느새 녹았다. 본본에 대한 원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음에 본본이 오면 또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지.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다문화 가족 수진이와 노숙자 본본. 수진이가 설거지를 한다. 그릇과 음식 찌꺼기, 세제와 물이 뒤엉킨다. 눈물이 흐른다. 노숙자 본본이 지저분하게 밥을 먹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다. 본본이 원망스럽다. 세제의 따뜻한 물이 지저분한 그릇에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 어떻게 지저분한 그릇과 지저분한 수세미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수진이의 차가운 마음도 어느새 녹았다. 본본에 대한 원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음에 본본이 오면 또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지. 네, 이렇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회원들과 같이 그림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었어요.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가지고 제 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노숙자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는데 수진이가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릇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거친 삶이 있잖아요. 어쩌면 불행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릇이 대변해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5학년, 3학년 두 아들은 밥을 먹으면 싱크대에 놓고 그리고 물에 담그고 하는 것을 다 배우게 돼요. 배우고 그리고 가정교육도 받고 가정의 보호도 받고, 물론 이제 노숙자는 커서 어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었겠죠.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노숙자들은 힘들게 자고 힘들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밥을 한 끼 차려줬는데 처음에는 좀 깨끗하게 좀 먹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거지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드는 거죠. 근데 노숙자가 이렇게 만약에 되게 깨끗하게 먹고 와가지고 아우 잘 먹었습니다, 한 끼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물에 딱 넣고 이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숙자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떤 부정기적이고 그리고 그런 밥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밥이 깨끗할 수 없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정리하고 천천히 씻었을 때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어떤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는 게 가능할 텐데, 근데 그 그릇을 보니까 노숙자 살아온 삶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진이도 마음을 차분히 놓고 물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그릇들을 물에 담가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많은 밥그릇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밥알을 딱딱 달라붙었던 밥알을 좀 이제 풀어놓는 거죠. 차가운 마음도 풀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는 다시 어떤 본본에 대한 노숙자 본본에 대한 원망이 다시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노숙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 슬픔을 공감하게 되면서, 그러면 다음에 오면 또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지 라는 그 마음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회원들과 같이 풀어봤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시간이었는데요. 생각하는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어렵고 슬프고 한 그 존재들을 코로나19는 많이 비춰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쓰는데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블랙은 정말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주변을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어떤 문화를 빼앗겼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기게 됐는데, 차단막이 철저히 설쳐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최대한 빨리 먹고 사라져야 돼요. 그걸 봤을 때 되게 슬펐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들 기억에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감흥이 남아있는데 그때 그 점심시간을 어린이들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손님이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보다 좀 낫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서로 그릇에 붙은 밥알을 좀 녹여갔던 그 따뜻한 물처럼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조금씩 번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의 독서법, 부제는 생각하는 그림책, 첫 번째 그림책 손님,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팅창. 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네. 추천하고 싶은 책이요? 코로나19 시대에 추천하고 싶은 책. 잠시만요.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여기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주제 사람하고가 쓴 책인데요. 코로나 상황과 굉장히 좀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그 문장 자체도
그 주제 사람하고가 노동을 계속 하다가 47인가 40대 후반에 책을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문장이 여성적입니다.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는 제가 최근에 감명받았던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은 집에 어떤 엄청나게 커다란 검은 개가 찾아오는데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 막내가 옷을 껴입고 블랙독을 만나러 가서 블랙독과 놀면서 나 잡아봐라, 나를 잡으려면 몸집을 줄여야 될걸 하면서 점점 줄여가다가 블랙독을 집으로 데려와요. 그 집에 들어온 블랙독은 아주 작아진 상태였죠. 그래서 블랙독을 껴안고 이렇게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어떤 공포감, 코로나19라는 거를 너무 거대한 어떤 괴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인사하고 악수한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권 정도 그림책 한 권, 소설책 한 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클로징 멘트요? 네. 클로징 멘트. 좋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독서법으로 제안받았을 때 그림책을 읽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을 읽으면 좀 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강의를 할 때도 그림책을 가져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무장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쓰여 있지만 깊이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욕구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걸 보고 싶거나 아니면 쉬운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책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림책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것으로써 그림책 생각하는 그림책 코로나19 시대 독서법 첫 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그림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가 이혼율, 이혼 증가율 전국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제 꿈이 제 생에 죽기 전에 이혼율과 이혼 증가율을 2위로 낮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종이봉지 공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